할까요? 남생은 소개 안 하세요? 네. 저는 수업 안 듣습니다. 안 들었어요? 그래도 두분 이렇게 실업학방에서 소개를 하시면 좋을 것 김 같아요. 대표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남기자라고 합니다. 예, 이 장소는 출판단지 옆에 있는 돌고지 마을이고요. 소동출판사 1층에 있는 시옷책방, 일명 시옷살롱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아늑하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 가끔 책들도 사러 오시고 차도 한잔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7장인데요. 7장을 좀 보죠. 천장지구로다. 천지 소위 능장 차구자는 이기 부자생이라 그랬네요. 천장지구란 말은 어디서 들어봤죠? 영화 제목으로 들어봤죠? 영어 봤습니다, 그대. 그 영화가 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사랑 얘기인가요? 영원한 사랑? 아니, 그냥 범죄자가 쫓기면서 범죄를 도와준 사람을 이제 좋아하게 되는 얘기. 그러니까 어쨌든 주제는 사랑이겠죠. 마지막에 그 웨딩드레스 입은 여자 오토바이 태우고 가는 건가요? 그런 거. 네, 맞는 것 같아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천장지구죠. 하늘은 장이라는 것은 길장, 오래될 장 뭐 이런 거니까 하늘은 장 오래되고 땅 지니까 지는 구, 이것도 구도 오래될 구예요. 하늘도 오래되고 땅도 오래되었다. 이 말은 이제 영원하도다 이 정도 의미겠네요. 천지, 하늘과 땅이 소위는 까닭 이유니까 하늘과 땅이 능히 장 오래고 또 오랠 수 있는 까닭은 이기 부자생녀라 스스로 자기를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자생 그런데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이잖아요. 자기의 삶을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자기만을 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경문 큰 글씨 경문 또 볼게요. 호로 능장생이라 그렇기 때문에 능이 오래오래 살아 있을 수 있다. 또는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시로 이거는 이러한 까닭으로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죠. 이러한 까닭으로 성인은 후기 신이 신선하고 외기 선이 신존하니 그 다음에 비이기 무사야호 성기사로다 그랬어요. 이러한 까닭의 성인은 거기자 몸신자 그러니까 그 자신을 뒤로 하고 하였는데도 신선 자기 자신이 앞서고 외기신이 신존 자기 자신을 밖으로 하다 도외시 하였는데 도외시 하였지만 신존 자기 자신이 간직되니 이는 그 성인 스스로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자기를 사사롭게 하지 않았지만 성인은 그의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 능이는 캔이니까 이렇게 이제 경문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계속 천지가 오랠 수 있는 것은 천지 자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그 천지가 장구하는 것을 본받는 성인이라고 할 때 그 성인은 자기 자신을 뒤로 하고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앞세워지고 자기 자신을 토외시했는데도 자기 자신이 간직되었는데 그 까닭은 성인 자신한테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인은 그 사사로움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지금 노자에게서 나온 성인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비판적 대상으로서의 성민이라는 것 하나하고 또 이상적으로 그려진 성인하고 두 가지일 텐데 여기서는 노자가 말하는 이상적 성인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경문을 해석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주석까지 쭉 읽어서 해석할게요. 천장지구로다 천지 소위 능장 차구자는 이기부자생이라 하늘도 오래되고 땅도 오래되었도다. 하늘과 땅이 능히 오래되고 또 오래될 수 있는 까닭은 이기부자생이라. 여기서 거기자는 하늘과 땅을 봤죠. 하늘과 땅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왕필의 주석인데요. 자생적 여물쟁하고 부자생적 귀물려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면 여물할 때 이 물은 다른 사람, 다른 존재이죠. 다른 존재와 여 더불어서 쟁 다투게 되고 부자생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물귀하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에게 귀착된다. 돌아온다. 그에게 모여든다. 이게 왕필의 주석이고요. 그러므로 능장생이라. 그러므로 천지는 능히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시로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후기신 성인 자신을 후 뒤로 하지만 신선 그 자신이 앞서고 내기신 자기 자신을 도외시하지만 신존 자기 자신이 간직된다. 이는 성인 자신에게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고로 그 성인은 사사로움을 능히 이룰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왕필의 주석이에요. 무사자는 사사로움이 없다라는 것은 무의여신야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적인 행위나 인위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신선 신존고로 자기 자신이 뒤로 했지만 앞서고 자기 자신을 도외시했지만 간직되기 때문에 성인은 그 사사로움을 능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전부예요. 아주 짧죠. 일단 이제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천지라는 개념이에요. 천지 하늘과 땅이잖아요. 천지. 이 천지라는 개념을 사용했는데 희한하게도 노자나 장자 안에는 천지라는 개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이 천지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천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봐도 천지라고 그러면 이게 그냥 물리적 공간이잖아요. 물리적 공간인데 육아 계열의 책들은 천하라는 말을 써요. 천하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천하와 천지는 전혀 다른 청위 같아요. 이게 물리적 공간이라면 물리적 세계라고 한다면 천하는 종교적 세계이거나 정치적 세계예요. 정치적 세계. 그래서 천하라는 말은 천재라는 사람, 천재지하의 준말이에요. 천재라는 것은 신이잖아, 신. 신의 아래라는 뜻이고 이 천재지하를 재지를 줄여서 천하 할 때는 종교적 세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 천재로부터 내가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명을 받는 거죠. 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천명을 받아서 천재의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면 천자가 되잖아요. 천자가 임하고 통치하는 것은 정치적 세계잖아요. 그래, 그렇게 육아는 이 천지 개념 대신에 천하 개념을 사용하죠. 그래서
그 대학이란 책에 보면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 그러잖아요. 평천하 이런단 말이에요. 천하. 이때 이 천하라는 게 이 개념이에요. 근데 노자는 지금 천지라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었어요. 천지적 공간, 천과 지라는 물리적 공간을 앞에서 우리가 천지는 탁약과 같다, 빈 주머니와 같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바람이 새어 나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텅 빈 공간으로 만들면 이 공간 안에서 만물이 살거나 만물이 생성과 변화를 계속하거나 그들이 거주하거나 그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천지라는 것이 얘가 하늘이나 땅이나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의지를 가지고 만물을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한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저번에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지는 탁약 빈 주머니와 같다라고 그랬는데 빈 주머니에 대롱이 달린 게 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피리를 천지 지가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지가 소리를 내려고 하면 누가 그 피리를 연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천지는 의지가 없죠. 목적도 없어요. 그런 공간인데 이 공간을 지금 다시 얘네들이 왜 천장지구냐 하면 하늘이 오래되고 땅이 오래되었냐 하면 얘네들이 부자생 그랬어요. 부자생.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얘들이 오래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거꾸로 천하라는 개념으로 가져오면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이 개념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겠죠? 그렇죠? 천재가 만물을 사랑해. 그래서 이 천재로부터 받은 천자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만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리 시화 기준이나 도덕을 세워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베풀어서 니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정답이야. 이게 기준이야라고 이게 조립시화를 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계속 말을 한단 말이죠. 천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얘네들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부자생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 그래서 오래 살 수 있으라고 말을 하면 결국은 이거를 부정하겠죠. 좋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부자생하기 때문에 천장지구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성인이 본뜬다면 성인이 이걸 본뜬다면 성인이 이 천지가 부자생하는 것을 본떠서 한 것, 그러니까 부자생이라는 게 내용이 뭐였냐면 성인이 천지에 이런 걸 그대로 본떠서 하는 것이 후기신 그랬어. 뒤로 하다. 자기 자신 후신이라고 그랬는데 기자가 들어갔나요? 기자가 들어갔네요. 예. 후기신. 이 기자는 자기 기자니까 그 기자니까 자기 그 자신을 뒤로 하고 외기신 그랬잖아요. 외기신 자기 자신을 도외시하고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벗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부자생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육아적 성인이라는 사람은 입법자였잖아요. 육아에서 말하는 성인은 입법자입니다. 성인은 입법자예요. 입법자여서 이 사람이 법이라는 것들을 세우죠.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성인이 백성들에게 교화를 펼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울 때 먼저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세우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럼 신하들이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럼 점을 쳐요. 점을 쳐서 거북점이나 시초점을 쳐서 신하들이 반대하더라도 점의 결과가 길하게 나오면 시행을 해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을 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책 안에. 그럼 이제 다시 말하면 성인은 입법자예요. 그래서 입법을 해놓고 이걸 따라서 해 백성들 보고 이거 따라서 하는 게 좋은 거야 착한 거야 잘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걸 갖다가 조립시화라고 노자는 말하잖아요. 조립시화.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베풀어 교화를 시켜. 이 조립시화의 얘기가 예약법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기가 보기에는 노자가 보기에는 자생하는 거죠. 성인이 자생하는 거예요. 부자생이 아니고 자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자는 천지도 부자생했는데 성인은 노자가 말하는 성인은 천지의 부자생을 본떠서 한 것이 자기 자신을 뒤로 했어요. 자기 자신을 밖으로 했어요. 라고 말해요. 그럼 이제 노자를 나중에 읽어보면 성인은 절대 미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미양. 미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인은 이 앙이라는 글자가 운동장이라는 걸 생각해봐요. 운동장이라는 게 평평한 게 있는데 그 평평한 데다가 뭐를 놓고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치 그 군대 가면 뭐 이병장 기준 뭐 이래가지고 줄서 좌우를 오열을 맞춰 이렇게 할 때 이게 앙이라고 해요. 근데 성인은 절대 미앙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노자가 말한단 말이에요. 뒤에 가면 그 기준을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자면 자기 자신을 뒤로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입법자가 되지 않는다,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도외시한다라는 것은 자기 위주의 질서에서 자기는 만들지 않고 어떤 기준에 그래서 바깥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뒤로 내밀었는데 자기가 앞섰어요. 신선 그러잖아요. 자기가 앞섰네요. 자기 자신을 토해시했는데 신존 자기가 간직됐네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놓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왕필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게 되면 다른 사물들하고 투쟁이,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다툼이 일어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다른 사물과 다투게 된다. 그러면 이 기준에 안 맞으면 탈락되거나 기준에 맞으면 통과되거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네 기준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돼버리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그래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데 자기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물기 그랬어요. 만물이 성인 또는 천지 이 말이 생략됐겠죠. 이 말이 세상 사람들이 성인 그에게 귀착된다. 세상 만물이 천지에 귀착된다. 그러면 내가 기준이 없는데 어떠한 것이든 포용해 줄 수 있겠죠. 가령 그 할머니가 손주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아무 상관없이 걔들을 알아주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되면 손주가 할머니 품에 안기듯이 만물이 성인한테 기착되거나 천지에 수렴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자생이라는 것은 자기 기준을 갖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법은 자기를 뒤로 하고 자기를 도외시하고 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만물이 기착하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말해놓고 이게 뭐라고 얘기냐면 이게 사실은 이루었대요.
그의 이건 성인이겠죠. 그의 사사로움을 이루는 거예요. 그는 사사로움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그의 사사로움이 완성돼 버렸어요. 완성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앞서서 가르치거나 뭐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 다른 사람 성인이 아닌 그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기착되었으니까 그거 가졌던 성인의 성스러움이라는 것이라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노자 안에서의 사유라는 것은 그냥 기준을 세우지 않고 수용하는 거죠. 계속 받아들이는 거죠. 기준을 따로 이게 맞아, 이게 이렇게 해야 돼라는 당위를 계속 제거해 보는 거예요. 당위성을 제거를 계속 해보면 그럼에도 이 당위성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무언가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당위성을 뭔가 이루어진 그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래야 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져 있겠죠. 당위성이나 마땅히 해야 돼라는 것 없이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이걸 구성하는 물들, 이 물이라는 건 사람도 들어가고 사물도 들어가요. 동양의 물 개념은 이 물들이 물물자득하거나 물물자득 스스로 뭔가를 얻었어요. 물물자득하거나 물물자화하거나 물물작용하거나 뭐 그렇겠죠. 만물이 지 스스로 어떤 적정한 어떤 상태에 도달하거나 균형을 이루거나 뭐 안정이 되거나 하는 상태를 이루어서 이것 때문에 이루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당위성을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공동체가 자유롭게 구성이 되었다면 물물의 자발성이겠죠. 이들 스스로의 자발성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발성을 발룬타리라는 것은 자발성인데 이거는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어떤 행위를 주체적으로 해내는 것을 발룬타리 자발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대화되게 하는 것, 사물들의 자발성이 극대화되게 하는 것은 부자생 해야 돼요. 부자생 하면 물들이 자기의 자발성을 가지고 이 자발성으로부터 어떤 공동체를 이룰 거니까 이 자발성으로부터 만들어진 공동체는 뭐 자상칠이겠죠. 서로서로 더불어서 다스림이 이루어졌어요. 서로서로 더불어서 다스림이 이루어진 상태. 이게 노자가 말하는 자화이거나 자균이거나 자정이거나 노자에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요. 만물이 자정한다. 만물이 자화한다. 만물이 자균한다. 만물이 물마다 스스로 다 어떤 조화로운 하모니 상태를 이룬단 말이에요. 다 이루는데 그 이루게 하려면 이래야 돼. 부자생. 성인이 당위성을 제시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만물이 스스로 조화롭게 자발성으로부터 그 조화로운 상태의 어떤 공동체나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7장은 만약 육아식으로 얘기하면
가지는 부모죠. 천지는 육아식으로 하면 부와 모가 되겠죠. 부와 모가 돼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늘과 땅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개념으로 보면 만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천지 대덕왈인 천지의 큰 덕을 인이라고 말한다고. 인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천지의 큰 덕은 기능은 사랑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앞에 읽어봤잖아요. 천지는 불인하고 성인도 불인하고 앞에 나왔잖아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인이라고 하면 인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육아에서 인이 뭐였어요? 육아에서 인이라는 것은 극기복례 위인 그러잖아요. 극기복례 위인 그래요. 그래서 이 걷기 할 때 기가 뭐냐면 나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이에요. 내가 사의 사계급인데 대부의 예를 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했단 말이에요. 공자 당시에. 그래서 내가 사면 대부의 예를 행하지 않고 사에 걸맞는 예를 행하는 것이 걷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회복하게 될 건데 그 예를 회복한 것이 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공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예와 인은 뭔 차이겠어요? 예와 인은 같은 말이에요. 인은 예예요. 공자가 하는 말은. 이 예는 뭐예요? 계급 질서잖아요. 계급 질서. 그래서 인하고 예는 같은 말이에요. 인은 다만 마음의 자세나 태도이고 예는 그게 행위로 드러난 게 예예요. 그래서 한나라 시대 또 보면 상우 이인 왈 인 그래요. 서로 두 사람이 서로 만난 것을 인이라고 한다. 하면 두 사람이 서로 만났는데 내가 이병길 선생하고 나하고 만났어. 지금 한나라 시대야. 계급이 있는 존재하는 신부사예요. 이병길 선생이 뭐 고관 대작이고 나는 하급 관리야.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나는 공수하고 인사하고 예를 다해서 이 사람을 존경심을 가지고 행위를 하겠죠. 그게 인이에요. 그게. 인이 뭐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행위, 예를 행하는 마음 자세나 마음 태도를 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 계급 사회이고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에 이 예를 제정하고 예를 말하는 사람, 예를 규범으로 만들고 그 예를 집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계서, 계급의 순서, 계서, 신분 계급을 서열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홉스의 리바이든에 보면 홉스라는 사람이 쓴 리바이든에 보면 왕이라는 사람의 특권은 괴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에게 자귀나 이런 걸 주면서 계급을 부여하고 계급의 순서를 매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쓰여 있어요. 계속 똑같아요. 천자도 그에게 자기를 주고 계급적 서열을 매기죠. 그래서 예라는 것은 예자, 불하, 서인 법자, 불상, 사. 예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 아래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일반 사람들한테 예가 미치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 사계급 밑으로만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가 적용되는 집단과
법이 적용되는 집단이 구분되었어요. 귀족들만 얘가 적용되고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법이 적용돼요. 주나라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건성으로 막 얘기하는 거 보이잖아.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그게 건성이 아니라 진심이 담기는 것들을 보고 싶어. 그게 인이에요. 그 진심을 담아서 계급적, 신분적 행위들을 하는 게 예예요. 이게 주례라는 책에 나옵니다. 주례라는 책에. 이 주례라는 책은 예와 법을 누가 제정했냐면 주공이라는 사람이 제정했어요. 주공이라는 사람이 이걸 제정했다라고 주례에 써놨어요. 그러면 다시 천하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천지란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노자가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이 천지는 당위가 없거나 무가치하거나 어떤 기준이 없는 천지로 만들어 놓고 성인은 그것을 본받아서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도는 그러한 육아적인 계급사회나 도덕사회나 가치질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상태의 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가 성인다움을 유지할 거야. 너 성인 중에서 너 성인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야만 진짜 성인이야. 그러면 다시 성인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왕이잖아요. 왕이에요. 그래서 성인 무오류설 주희라는 사람이 주공이나 공자나 이런 사람은 성인이라서 그들의 이론에 오류가 없다라고 주희가 얘기하죠. 주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주희를 다시 조선시대에 송구봉이라는 사람이 주자 무오류설 주자는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또 송구봉을 당해서 송구봉은 그 서인들이 송구봉은 오류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해요. 그게 성인 무오류설이에요. 성인이 오류가 없어요. 성인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가 모든 진리의 기준이고 모든 입법의 기준이에요. 준거예요. 이렇게 계속 말해요. 육아에서. 이렇게 말하면 성인은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arch이죠. arch. 이 arch란 말은 왕이자 우두머리, 원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우두머리, 왕, 원리, 근거 이게 arch의 뜻이란 말이에요. 원리도 근거. 그러니까 우두머리는 왕이 원리이자 근거예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지민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다. 루이 14세 때는 그 루이 14세 자체가 자기가 태양왕이고 내가 모든 권력과 진리의 기준이라서 내가 국가예요. 내가 말하는 게 진리고 오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성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노자의 성인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니까 이게 안아키가 되겠죠. 아키를 부정하면 아나키가 돼요. 그래서 아나키가 되는 거죠. 아나키가 되면 왕이 아닌 거잖아요. 성인이 아닌 거잖아요. 성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가 입법자이거나 기준이 아니란 뜻이 될 테고, 그러니까 아나키즘 이론가들이 노자를 인류 최고의 아나키스트 경전이 노자 도덕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나키즘의 원리가 뭐예요? 자생, 자화, 자치, 조화. 이게 아나키즘의 근본 이념들인데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치, 자화, 자균, 자정. 그것이 원리로서 정치체계, 그 정치 권력자로서의 왕이 없는, 그래서 자상치리하는, 만물들끼리 서로 균형을 맞추어서 조화롭게 뭔가를 만드는 이 논리를 지금 이 7장 안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7장이라는 게 아마도 앞에서 천지가 텅 비었어요. 성인도 어질지 않아요. 천지도 어질지 않아요. 계곡도 텅 비었어요. 모두 다 텅 비었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이걸 갖다가 성인하고 결합해서 당위성을 제시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성인을 끌어와서 이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7장은 좀 그런 식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7장에 대해서 아주 짧은 글이지만 이게 경문이 워낙 짧죠. 짧지만 제가 뭐 해석할 만한 것은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시거나 생각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좀 하시죠. 우리 안 선생님. 정말 그럴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교사인데 학교 운영을 할 때 정말 아이들 자발성을 기대하고 냅두면 정말 균형을 이룰까? 하는 그렇죠. 그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 그러면은 그렇죠. 내 그렇죠. 담임이 끝날 텐데. 그래서 한 3학년 동안 3개 학년 동안 동일한 이 반을 동일한 선생님하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1년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선생님과 동일한 일로 제 와이프와 저는 맨날 부딪혀요.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했거든요. 공부를 하라고 해본 적도 없고 숙제를 하라고 해본 적도 없고 책 준비물을 챙겨줘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은 학원도 뭐 안 다니다가 지가 이제 고등학교 못 갈 것 같으면 중학교 3학년 때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한 2달 다니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못 갈 것 같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서 학원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학원 좀 보내주고 뭐 대학 그냥 아무데나 국립대학만 가 이게 맨날 얘기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과 아들이 다 교화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그랬는데 맨날 불려갔어요. 어떻게 꼴찌를 하냐고. 엄마는 출판사 편집장이고 아버지는 교수인데 애가 왜 꼴찌냐고. 우리 아이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처음 배우는 겁니다. 잘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말이야. 그래서 우리 딸은 뭐 국립대 갔고 우리 아들도 내가 바라는 건 넌 국립대만 가면 된다고. 좋은 데 필요 없다. 가서 네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저는 주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는 그나마 저래가지고 되냐, 저 학원 좀 보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집 아이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공부는 못해도 심성이 곱고 모범생이고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자발성이 어떻게 이렇게 발휘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고민이에요. 우리 손 선생님 현직에 지금 선생님 계신가요? 들으면서 이게 인간의 본성이랑 맞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하지만 그래도 사실 뭔가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거나 복종할 때가 사실은 제일 편하잖아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뭐 이런 말도 있기도 하고. A from.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라서 노자가 이렇게 이런 이상향을 지금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유라고 얘기했을 때 프리덤의 개념 안에서 노자는 프리덤도 얘기하고 리버티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자발성과 자유는 좀 구분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마틴 하이데거가 쉘링이라는 제목의 철학자 쉘링을 분석한 강의를
쓴 것이 강의한 것이 셀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자유를 5가지로 구분해요. 비본래적 자유, 본래적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비본래적 자유이죠. 비본래적 자유이고 자기가 나는 이러이러한 체제 안에서 이러이러한 조건 안에서 난 자유로워라고 말하는 것은 비본래적 자유라고 말해요. 본래적 자유는 자기가 자기 입법자가 되는 걸 본래적 자유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freedom from 이게 하나 있고 freedom to가 있고 그죠? 크게 이걸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이렇게 구분하는데 freedom from 뭐부터 벗어남이라는 것은 실은 소극적 자유의 전형의 하나이죠. 내가 어마어마한 일에 차여서 막 그 일에 휩싸였다. 그 일이 끝내고 나면 자유롭다라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본래적 자유라는 것이죠. 어떤 제약된 조건 안에서 내가 뭔 행위를 규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비본래적 자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래적 자유는 자유가 구속으로부터 벗어남. 이걸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자유가 법칙을 생산합니다. 이게 본래적 자유라고 말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유로운 존재가 법인 것, 자유 자체가 법인 것,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존재가 자유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이고 그 스스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으니까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 고전 철학이 칸트, 피테, 셸링, 헤겔 뭐 이렇게 가요. 그럼 칸트, 피테, 셸링이라고 하면 1800년대, 1700년대 말, 1800년대쯤에 철학자 셸링이라는 사람이 인간 자유의 본질이라는 책을 써요. 그랬을 때 셸링이 인간 자유의 본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유가 법칙을 생산해서 자유와 법칙이 동일한 것이 진짜 자유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문장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그 셸링을 분석하면서 본래적 자유와 비본래적 자유로 구분해서 설명해요. 그럼 다시 이제 지금 뭐 중고등학생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성인들한테 자발성이 나와서 그들로부터 자치를 이루는 것, 자치를 그들 스스로의 자발성에 의해서 자치를 이루는 것, 자치하는 것. 이건 진짜 그들이 계몽되어 있는 사람 또는 교양되어 있는 사람, 그들이 이성적으로 계몽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자치는 가능하겠죠.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는 책에서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잖아요. 어른이란 무엇인가. 어른이라는 게 나이 많다고 어른이 아니고 이성에 따라 행위하는 사람, 이성의 한 목적성에 맞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 칸트가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란 책에서 했던 어른, 성인 개념이 공동체를 이룬다면 굳이 성인이 필요 없겠죠. 그들의 자발성과 자유의 기초에서 공동체가 구성될 테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성인이 되기 힘들죠. 우리 나이 이제 뭐 50대 후반 돼가지고 60이 다 돼가는데 언제 어른이 될까? 언제 어른이 될까?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그러한 생각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죠. 자기 스스로가 성장 컬티베이티드가 되지 않았으면서 이런 제도 안 된 사람은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그 안에서 자유롭다고 느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성인이라면 노자가 생각하는 이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정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나요? 그러니까 노자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뭐 그런 아이들의 자발성을 그냥 놔줘서 내가 기다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노자는 항상 그 왕이든 그 뭐 하느님이든 어떤 그런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위에 앉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약간은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어 있으면 내가 누군가의 자발성이나 이런 거를 기다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누군가가 되어 있으면 밑에는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노자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성인이 위에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꼭 성인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조금 작게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뭐 교수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만약에 네. 둘이라면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비교를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성인적인 게 되셨다면 네. 만약에 네. 제가 어떠한 못도 그냥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만약 이 구성원에서 교수님이 이제 왕이시면 성인이시면 우리 모두가 다 자발성이 된다는 얘기겠죠. 이게 조금 그냥 제 생각인데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결국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노자는 어떤 누구의 자발성이라기보다 그 어떤 구성원이든 그게 뭐 나라에서는 뭐 대통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가장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소모임에서는 뭐 교수님일 수 있듯이 어떤 그 구성원의 대빵이 네, 된다면 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자발성을 가지고 굴러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인이 MT가 돼야 되죠. MT가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거를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노자는. 교장 선생님은 지난주에 낮술 먹어서 못 오시더니만 오늘은 술을 안 드셨어요? 네. 저 이제 낮에 술 먹어서 운전을 못해요. 하실 말씀 하시죠. 아니 이제 문제는 이제 부자생을 하려면 뭐 후기생을 해야 되고 왜 기신을 해야 된다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후기생을 하냐 이게 어떻게. 그렇죠. 그 문제는 그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노자에서 만약 그 방법론까지 말했다면 노자가 기준을 세우는 거겠죠. 근데 노자가 방법을 얘기하긴 했죠.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81장 안에서 던졌어요. 가끔씩.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아니 제가 이 표현을 다 못하지만 뭐 이를테면 뭐 제가 허를 좋아하니까 또 이거 비워서 해야 되고요. 뭐 이렇게 아니 제가 다 말은 못하겠는데. 비워라. 이를테면요. 네. 너 자신의 기준을 갖지 말고 비워라. 그렇죠. 그런 식의 이게 방법론을 계속 조금씩 81장 안에서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그 방법론을 조금씩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노자가 얘기하는 그 방법을 다 습득하고 내가 실천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것 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그게 비워라 이런 얘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네. 그거 말고도 이렇게 제가 저는 제가 이제 그냥 듣고 흘려서 이렇게 따라하지 못해서 제가 인용을 못하는데
예, 계속 저는 제 머릿속에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수업 속에서 예, 제가 보기에는 비워라까지는 아니고 네, 그 천지나 뭐 계곡이나 이럴 때는 허를 얘기해놓고 네. 성인은 뭐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야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시 그렇죠. 그래야 한다라는 것은 당위이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천지가 텅 비었다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과 당위 사이에서 모호하게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항상 노자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노자에서 명제가 있던가요? 없죠. 개념이 있던가요? 없죠. 없죠. 네. 그랬어요. 도라는 게 노자의 중요한 개념 같은데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네, 없죠. 없어요. 네. 이 도라는 기호를 기표가 도라고 썼는데 키의가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 도라는 기호를 쓰고 키는 뭐라고 말을 해버리면 개념이 되죠. 개념이 되면 이 개념을 정의하거나 규정하면 명제가 되죠. 명제가 되면 뭐예요? 기준이 되죠. 그래서 질들레즈가 모든 언어는 명령어이다 그러잖아요. 모든 언어는 명령어예요. 명령어, 언어는 명령어이다. 자 다시 노자는 개념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기표와 기의 사이가 일치되지가 않아요. 기가 대부분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개념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개념으로 삼을 수 없으니까 명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명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명제는 어떤 것의 진위, 참, 거짓, 옳고 그름을 기준하는 게 명제인데 그게 안 되니 당위가 없어요. 옳고 그름이나 마땅함이나 이게 안 되니까 당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당위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게 없어요. 질들레즈라는 사람이 1000개의 고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텔레비전을 샀는데 그 딸려온 사용 설명서도 명령어야. 교과서도 명령어야. 법령집도 명령어고 엄마가 나한테 하는 것도 명령어고. 그래서 모든 화용된 언표 이건 다 명령어 체계이다라고 들레즈가 말하잖아요. 근데 노자는 개념도 안 되고 명제도 안 되기 때문에 당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위가 없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가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얘기해 놓고 끝이에요. 하든 말든 따라 하든 말든. 그러니까 아마 이래 해석하는 우리 정 선생님이 이거 방금 논일 거야. 이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노자는 독자가 지가 해석해서 내용을 기표는 잔뜩 있는데 키가 없기 때문에 독자가 자기 해석을 개입해서 기표를 채워서 읽는 게 노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명명했다기보다 일예로 노자가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그렇게 읽혔다는 거예요. 자기 해석은 네네. 그렇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교수님 따로 하실 말도 있나요? 조금 이따 그럼 정지 선생님, 우리 기운 정지 선생님. 노자 두 번째 공부하는데요. 오늘에서야 그 매지가이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책이 다가오더라고요. 이거는 3차원으로 읽어야 되는 책인데요. 이게 똑같은 말을 들어도 내 기분에 따라서 달리 읽히는 거예요. 나 자신 양보해라, 예를 들어 양보해라는 것도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얘랑 뭐해? 이렇게 읽히는 때가 있고 기분이 좋으면 양보하지 뭐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되는 마음처럼 글자를 보고 좌뇌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 어디론가 가요. 거기서 뭔가를 파악을 하는데 또 우뇌로서 이렇게 해서 3차원으로 보면 또 달리 읽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렇게 보면 그게 시잖아요. 시를 읽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후기 작품, 하이데거 후기의 철학을 다 모은 게 홀드백이라는 숲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숲길이라는 책의 첫 문장에 숲길. 숲길이라는 책의 첫 개 예술 작품이거든. 예술 작품의 그는 이 작품이고 뭐 휠들인 시에 대한 언어적 분석 뭐 온갖 책들이 다 이 들어있는데 하이데거가 그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이 기술 문명사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시를 짓는 방식의 세계인식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인류가 살아남는다. 시작이라는 게 포이에시스잖아요. 포이에시스. 포이에시스라는 게 솟아오르다 나타나다. 그럼 우리 시인께서 시를 쓸 때 영감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나요? 어떨 때 문득 나오나요? 그 영감이라는 게 뭐 계획적인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문득이죠. 문득 나오면 피시스 그런단 말이에요. 피시스. 이게 영감이고 영감이라는 뜻도 있고 대지라는 뜻도 있어요. 땅이죠. 땅. 지금이 피시스. 겨울에 없던 것들이 싹이 없던 것들이 싹 솟아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시스라는 것은 솟아나다는 뜻을 가져요. 대지라는 뜻도 있고 영감. 이 영감이 오면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령 지금 제가 굉장히 괴로운 시기예요. 왜 괴로운 시기냐면 비염이 환절기 비염 막 시작돼서 계속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막 어떨 때는 침대에 막 3일 4일 쓰러져 있다가 억지로 일어나서 병원을 가기 위해서 동네 병원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모퉁이를 탁 돌았는데 개나리가 와 하고 소리를 쳐. 노란 개나리가 와 하고 소리 튼다 그래요. 그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면서 이 개나리와 함께 이 세계와 대지와 사람들과 신들과 뭐 이게 다 동시에 개나리와 함께 훅 온다라고 하이데거가 말하죠. 그래서 하늘, 신들, 대지, 모탈, 죽을 문명들, 인간이죠. 죽을 문명, 인간. 이게 네 가지가 항상 어떤 존재자든 이 네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가운데 being이라는 게 있죠. being. 존재라는 게 있어요. 존재는 X표가 쳤는데 X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나리라는 존재자를 내가 만났는데 개나리가 노랗게 활짝 피어서 나한테 와 그랬는데 개나리가 와 그럴 때 개나리가 피기 위해서 하늘과 대지와 신들과 뭐 인간들 이 구조 이거를 인데어 벨트 자인 그런단 말이죠. 세계 내 존재, 세계 내 존재 이래요. 개나리로부터 이 세계의 존재의 진리가 확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전종호 시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나리를 탁 보았을 때 그걸
시적으로 영감이 떠오르고 시적으로 나타나서 확 나타나는 게 이 포이에시스나 필스가 같아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나리가 와 하고 소리치는 것을 여기 앞으로 가져와서 가져온 행위가 시를 짓는 행위예요.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을 here for bringen 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해요. 그래서 시가 쓰여졌어요. 작품으로. 베르크스. 이 작품에서 이 작품 안에는 이 세 개의 진리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세 개를 인간 이성이 지배하고 다른 존재자들을 대상화해서 그것들을 지배하고 사용하고 억압하고가 아니라 이 사물이 여기 있으면서 이 사물을 내가 이렇게 만날 때, 조응할 때, 이 사물과 함께 세계가 같이 이 사물이 존재하게 하는 세계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하이데거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는 우리 머릿속에 개념이 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컵이 그거하고 일치하면 진리이고 내 이성이나 오성이 계산해서 그게 맞으면 진리거나 이건 다 대상을 퍼셉션한 소유하는 거잖아요. 소유해서 리프리젠테이션 재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이 원자폭탄이나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일으킨 이성이다. 그래서 그 이성이 아니라 정말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라는 방식으로 철학을 하자. 인식이라는 방식이 아니고 이해라는 방식으로 철학을 바꿔보자. 그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컵을 보면 이 컵을 만약 도예가가 대지로부터 재료를 얻어서 불에 구워서 잘 깨지지 않고 예쁘기를 또는 내가 이것을 포도주를 담아서 신에게 제사 지낼 용도로 이걸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이 그 다음에 그걸 만들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것 안에 대지와 하늘과 신들과 나의 이해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같이 넣어서 이걸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하나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가 깃들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하이데거의 사유고 그러한 사유를 시작이라고 해요. 시작. 시를 짓는 사유. 시를 짓는다라는 것은 존재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그 존재자로부터 같이 딸려 나오는 이 세계의 진리, 존재를 포착하는 일이 시 짓기라서 시를 짓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거죠. 진리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노자 장자 때문에 후기 철학이 바뀐 거잖아요. 폴 시 샤오라는 이 중국 출신의 독일 유학생을 제자로 받아서 하이데거하고 폴 시 샤오가 노자 번역을 같이 하죠. 완성은 못해요. 장자도 같이 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데거 후기 40년 이후에는 모든 강연에서 도를 말해요. 길. 어떤 글이든 강연이든 항상 길이 나와요. 도가 나와요. 이게 노자 장자의 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면 이런 사유에서 이제 노자 도덕경에서 하이데거는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노자 도덕경이 시어라고 말해. 하이데거는 시로 쓰여진 시라고 말하는 거죠. 노자를 제일 잘 설명한 문학 작품이나 노자 잡다는 좀 글을 읽어보고 싶었어요. 좀 추천해 주시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 바보 이반 이야기가 노자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천재 있으세요. 이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늘 이렇게 부좌 생각하면 편안하겠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 자신이.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듣는 욕이 맨날 너 진짜 편하게 산다 인생. 내가 온갖 일은 내가 다 해야 되고 너는 맨날 엄마 아빠 중에서 애들은 다 아빠가 좋아 뭐 이렇게 하고 나쁜 애들한테 나쁜 얘기는 내가 다 듣고 너 인생 참 편하게 산다. 예. 뭐 또 따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어쨌든 다 오지 않아서 다 오면 서로 이제 좀 친교의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오늘 또 뭐 우리 기존에 있던 사람이 워낙 자유로운 사람이라서 안 온 사람들이 또 많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은